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지금 FMC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FMC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주가 상승은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조정 가능성이 시장을 이끌었죠. 메리데일리가 포문을 열었는데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른 미국 시장이 막상 FMC가 열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11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12월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암시 요걸 기다리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연준이 매파적일 생각보다는 더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올해 원래 4.4% 금리 목표치였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4.75까지 늘었다가 지금 4.4로 딱 가느냐 안 가. 이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금리가 무슨 뭐 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시장 이상한데요. 시장에 좋은 재료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악재를 외면하고 좋은 재료를 찾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저께 그 레리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응을 빨리 연준이 해야 한다고 말했었던 사람인데요. 과거에 미 재무부 장관까지 연임했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인데요. 1970년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스탑앤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도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가 올 거 금리를 과하게 올려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인하거나 중지를 했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연준이 경험을 또다시 겪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결국 인플레이션 잡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진 못할 거고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4.4%인데 벌써 금리 조정 얘기 나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엄청 높은 겁니다. 과거에는요 맥스 3.2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평균치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때는요 최소 10% 많게는 20%까지 갔던 미국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준의 실수가 시장을 압박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이 그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차라리 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당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중에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하는 게 맞지. 경기 침체 올까봐 벌써부터 다른 생각을 했다가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똑같이 1970년대 8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올 경우가 생기고 그거는 결국 조금만 올려도 되는 금리 인상을 정말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게 하네요. 어쨌든 레리 서머스가 과거 19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연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10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에서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2가 나왔어요. 전월 50.9보다 낮았지만 50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우버가 4분기 전망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지만 주가를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좀 힘이 약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12월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50.3%, 빅스텝 가능성을 44.4%, 44.4%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빅스텝을 안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면 지금 주가는 왜 올렸을까요? 또 빅스텝을 해도 어차피 처음부터 예상했던 게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이었는데 왜 시장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중간 선거 때문에
시장이 호재를 찾는 과정이었다 판단하고 있고 그 재료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시간 동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그동안 다우 이렇게 보시면 다우가 0.2% 하락, 나스닥이 0.89% 하락이죠. 차트를 보시면 다우 차트를 볼게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요.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죠.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는 0.7% 정도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누군가는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여기 올린 누군가는 이제 팔고 나가는 시점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2일까지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물가 뉴스가 나왔었는데 10월 물가 5.7, 우리나라가 5.7이라네요. 물가가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나스닥은 또 오히려 음봉이 하나 커지게 나왔죠.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오면서 이틀 전에 나왔던 양봉을 다 메워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다 어저께 장중한 때 1.7%까지 갔었어요. 1.5%까지 갔었네요. 1.5%까지 상승했다가 다 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아마도 중간 선거에 포인트가 맞춰졌다면 미국 시장은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질 거고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량이 좀 안 보이는데 거래량은 별로 없네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 똥값 된 금 사담는 중앙은행.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도요. 금값이 굉장히 안 간 적이 있었어요. 금값이 굉장히 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금값이 진짜로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죠. 이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투자가가 싹 다 집었었죠. 싹 다 집어가고 금값이 못 가는 상황이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금을 다 텁니다. 다 털고 중앙은행이 여기서 막 다 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 날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5년 내 최대 수급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3분기에만 400톤을 샀다고 합니다. 그동안 금값이 계속 빠졌죠. 쌍봉처럼 보이고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폴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금을 막 매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다 텁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이 다 살고 중앙은행이 사서 결국 이 금값을 날려버립니다. 날렸는데 그게 1200불에서요 2000불까지 갑니다. 지금 또 중앙은행이 또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값이 다시 한번 뛸 자리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코스피가 2300 넘겨. 사실은 금을 얘기한 것은요. 금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위험자산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돈의 흐름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똥값된 금에 대한 어떤 모습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코스피가 2300을 넘겼다고 하죠. 넘겼습니다. 외국인이 지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결정하는 날 오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11월 코스피 상단을 2430까지 제시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거 하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뭔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한 장으로 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외국인들이 일단 3조 7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3조 7천억. 3조 7천억 샀는데 사실은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죠. 삼성전자에 거의 다 몰려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몰려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외국인의 기관이 이제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시점은 이제부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어저께 종목들 보면요, 막 폭등하는 종목이 생겼어요. 한전기술이 상한가 갔었죠. 뭐 원자력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 어제 상한가까지 가버리면서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그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 끝물이 때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상인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